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강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샌디에이고 다음으로 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이정우도 3번 타자로서 선발 출전했는데요. 경기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꿈만 같았던 뉴욕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3일 동안 정말 행복했고 깜짝 놀랐죠.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양키스와의 인터리그 경기에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게 되었고, 이정우는 1차전 2타수 1안타, 2차전 4타수 1안타, 3차전 3타수 2안타로 총 9타수 4안타, 타율 4할 4푼 4리, 3홈런, 7타점, 5득점 4볼넷, 두 경기 승리는 이정우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활약이었습니다. 이정우는 4월 10경기 동안 타율 3할 7푼 5리를 OPS 1.232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아쉽게도 이정우는 뉴욕 양키스전에서 대활약에도 이주혜 선수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연속 안타가 끊기고 연속 출루도 끊겼던 게 컸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콘트레라스가 3할 9푼에 홈런은 이정우와 같고 타점이 3점이 더 많으면서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올 시즌 목표는 최소 이주혜 선수에 뽑히는 걸로. 샌프란시스코는 빅시티 뉴욕 양키스와의 도장 깨기에서 성공을 한 후에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강호 필라델피아를 접수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3년 전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한 팀입니다. 우선 선발진은 막강한 팀입니다. 3년 전 팀의 에이스였던 휠러와 놀라는 초반 부진하지만 루자르도, 산체스, 그리고 이번 선발 등판할 타이완 워커는 매우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에도 잘 나가는 투수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강점은 이 선발 투수진 뿐입니다. 잘 알려진 필라델피아의 핵심 타자들 트레이 터너, 하퍼, 수아버, 이 선수들은 이름값에 비해서 저조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불펜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인지 필라델피아가 다저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할 때만 해도 샌프란시스코가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이후에 애틀란타와 세인트루이스에게 모두 1승 2패를 당하면서 최근 성적도 떨어져서 동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필라델피아를 강팀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번 파워랭킹 발표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2단계 오르면서 6위가 되었는데 바로 위 5위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정우가 상대해야 할 타이완 워커는 이번 시즌 2경기 출전해서 모두 무실점 피칭으로 평균 자책점이 제로입니다. 193cm 장신의 우투수입니다. 강속구 투수는 아니고 싱커가 주무기이고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제 2경기 출전한 거고, 솔직히 이번에도 이정우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왠지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양키스전에서 이정우는 투수들을 정말 애먹게 만들었습니다. 전날 2홈런도 당연히 대단했지만 7회에 해밀턴 투수를 상대했을 때도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넷으로 출루를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투수에게 운 좋게 투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하면서 이정우가 불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앞선 타석에선 선발 투수 로던이 변화구로 당했다 보니까 해밀턴은 패스트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에게 점점 말리더니 구종을 바꾸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정우가 다 커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느새 8개의 공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패스트볼을 가운데로 던졌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3연타석 홈런이 될까 겁이 날 거 아닙니까? 투수는 9구째 포기하듯이 볼넷으로 내보내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매우 짜릿했습니다. 이정우에게 던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수들이 이정우를 어렵게 상대할수록 샌프란시스코가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멜빈 감독은 타순 변경을 또 했습니다. 이정우는 쉬게 해줘도 될 법한데 3번 타자로 배치를 시켰고, 순서대로 보면 야스트렘스키, 아다메스, 이정우, 체프먼, 라모스, 웨이드 주니어, 플로레스, 베일리, 피츠제럴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랜덜 루비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면서 붙박이 선발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죠. 1회 초에 아다메스가 출루하면서 이정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양키스전에 너무 큰 활약이고 여기저기 미국 방송에서 이정우에 대한 분석과 극찬 세례가 쏟아졌다 보니까 그냥 기분상 이번에도 한 방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루킹 삼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가 이번 경기는 그냥 쉬어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쉬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정우는 과거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적응에 가장 큰 걸림돌을 투수들의 구속과 구위, 자신의 타격 능력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팀의 주전으로서 162경기를 소화할 체력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멜빈 감독은 이정우가 타격감이 좋은 상황일 때 갑자기 이틀을 휴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3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이른 휴식이라서 휴식을 빙자한 교체인 건 아닌지 의심도 했지만 실제는 정말 휴식이 맞았죠. 다른 선수들도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체력 관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정우는 10일 연속 출전이었습니다. KBO에서 활약했을 때는 주 6일 근무로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휴식을 취했거든요. 그걸 7년 동안 한 거잖아요. 루틴이 바뀌는 게 어렵죠. 투수는 그래도 대부분 4일 휴식 후에 마운드에 오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이 어렵진 않습니다. 핑계일 수 있지만 이정우가 휴식해야 할 시기에 타석에 5번 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타수 무안타했습니다. 타자가 매 경기마다 안타 칠 수는 없다는 거 아시죠? 반짝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니는 벌써 6번째 무안타 경기를 했고요. 배츠도 3번 무안타가 있었습니다. 에런 저지도 3번의 무안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우도 이제 3번입니다. 오히려 15번 중에 12번은 경기마다 안타를 쳤습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고마운 건 동료들이 다 터졌다는 것입니다. 홈런이 3방이 나오고 이정우와 웨이드 주니어를 제외한 타자들이 12안타를 때리면서 10대4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날 이정우가 MVP 인터뷰를 했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진행자가 로돈을 상대로 의미 있는 홈런을 날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정우는 질문한 진행자를 민망하게 만든 답변으로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팀이 이기는데 보탬이 되었다는 게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팀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정우 개인적으로 기록이 떨어지면서 3할 2푼 1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OPS는 여전히 팀 내 1위고 리그에서도 4위로 매우 높습니다. 득점도 리그 2위, 2루타는 여전히 1위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생각이 많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 파워랭킹 5위 필라델피아를 잡았습니다. 1회부터 3실점으로 출발하길래 오늘은 팀도 패배인 건가 싶었지만 9번 타자 피츠제럴드가 3점 홈런 역전을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 터지면서 10대4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에게 휴식을 줄지도. 내일 선발 투수가 루자르도라는 왼손 파이어볼러거든요. 멜빈 감독은 상대 투수에 따라서 플래툰을 가동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이정우는 플래툰과 상관없이 출전시켰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 타이밍이라면 휴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이정우가 왼손 투수에게도 매우 잘 친다는 거죠. 쉬어도 좋고 오늘 무안타로 독이 올라서 내일 경기에서 활약해도 좋고요. 이정우를 응원하면서 팀도 잘 나가니까 그래도 응원할 만 나네요. 다음은 15위 팀 말고 8강 진출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